현대차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2022년도를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는요 185,5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는 23,50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으로는 91%가 되겠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1%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조 2,900억 원이 없어졌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현대모비스가 21.43%, 국민연금공단이 7.78%, 정몽구씨가 5.33%가 되겠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26.86%로 제일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 외국 투자기관만은 아닐 거고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JP 모건, 모건 스탠리 등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원가회계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차감전 순위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원가회계상으로 1분기에 3,563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무려 그 전년도보다 166.2%나 그 추락을 한 건데요. 매출이 줄었는데 매출 원가가 증가하면 뭐 당연히 이제 그 매출 총이익도 줄게 되는 걸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판매 관리비는 늘었으니까 뭐 영업 손실이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제조업체인지 또는 반금융회사인지 아니면은 또 투자기업인지 그 성격이 참 독특한 내용이 영업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융 수익에 있어서 1조 2,786억 원의 이익이 났는데요. 수익이 생겼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주종이 배당금 수익입니다. 1조 2천억 원의 배당금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데가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데가 엄청 많죠. 많은데 이게 또 기아차하고는 순환출자 비슷하게 돼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느 쪽에서 이익이 되든 이익 배당이 있으면은 현대차한테 유리한 거죠. 이런 독특한 상황인데 이걸 제가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국가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일본의 그 무역 수지는 그 안 좋은데 그래서 뭐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째 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국가가 있고 유지되는 거는 그 재정 수지가 좋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투자해 놓은 데가 많아 가지고 들어오는 그 투자 배당금 내지는 수익금 뭐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일본 경제는 잘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적자 3,563억 원 전체 그 당기순이익으로 그 세전순이익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기업이고 흥미로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손익 내용으로 와서요. 매출이 2.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가 0.7% 증가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스루풋이 7.7% 감소했고요. 스루풋율은 1.9%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은 오늘도 내일도 증가해 가지고 14.4%가 증가해서 그 결과 생산성은 1 이하인 0.92로 떨어져서 영업손실 3,861억 원이 납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298억 원이 더 손실이 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재고도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어떻게들 답변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체에서. 근데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도 1분기에 재고는 증가했단 말이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45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도 증가할 때 재고 자산을 줄일 수는 없냐 그랬더니 매출 늘어날 때도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매출이 감소하면은 재고를 좀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역으로 또 물어버리면은 그때는 또 답이 틀려요. 아마 다르게 분명히 다른 이유들을 댈 겁니다. 이게 생산을 좀 다음 기 판매를 예상해서 미리 생산해 놓은 거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되겠죠. 영업 쪽이나 생산 쪽이나 다 같은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매출이 늘 때도 재고를 줄여라.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재고에 지금 1조 8천억의 돈이 묶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전을 빨리 해야 돈을 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0.4%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4.4%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 인건비가 1조 8천억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7.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254명 증가했는데요. 인당 평균 임금은 1분기에 2,570만 원, 16.7%가 인상되었습니다. 연간으로는 이제 1억 원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럼 기아는 진작에 넘어갔었어요. 현대차가 1억 원이 전년도 기준에서 1억 원이 안 넘어갔었습니다. 전년도 거를 1분기 거를 4배 했지만은 요거보다는 좀 많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연말에는 이제 보너스 등이 좀 있으니까 저건 현대차가 1억 원이 이제 넘어섰습니다. 가공 비율은 20%로 1% 증가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재료비가 1.3% 감소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이 드디어 이제 일치를 합니다. 제가 좀 약간 관련이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현대차가 좀 제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좀 해야 신뢰도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건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같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PQ 총 제조 비용이 일치하면은 2단계, 3단계는 당연히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상호간에 같고 또 금액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은 너무나 당연히도 일치해야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현대차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완성차 업계로서는 이제 모범적인 모델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재고가 좀 약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6.2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생산성은 떨어졌죠. 이렇게 이제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면 역방향이면은 어, 제조업에서 그동안에 분석해온 경험으로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당연히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패스가 됐는데 웬 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냐 그러면은 분석 경험상 그런 가정이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반증은 당연히 가능하다. 재고 회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좀 분명히 하락했을 것이다. 그걸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TOE 생산성이 또 크게 내려갔으니까 판매 가격이 좀 내려간 게 있을 거다, 내려갔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 수치로 좀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현대차에서. 임팩트 미래 가치는 20.3% 증가했는데 사실상 요거는 주가가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을 했죠. 매출 채권 수급 속도가 떨어진 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반대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요건 좋은데 협력업체한테 돈 주는 거는 빨리 주는 건 좋은데 본인들이 수금을 좀 늦게 하고 있다. 할부 기간을 뭐 많이 연장해줘서 그런 건지 이게 뭐 내수만이 아니고 이제 수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수급 속도는 1, 4분기에 좀 떨어졌다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을 거라고 상상을 추측을 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좀 불만입니다. 저는 그 완성차 메이커가 기초 소재를 원재료로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공급사실상 저기 그 끄트머리에 있는 완성차 최종 그 조립 단계에 있는 그 완성차 업체가 어떻게 그 중간에 여러 수십 개의 공급사실들이 있는데 기초 소재를 갖다가 원재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신들의 공장에 들어오는 그걸 원재료로 해야죠. 그게 근데 너무 방대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불만스럽습니다. 에, 그리고 승용차 가격이 내려갔을 거라고 했지만은 뭐 내려간 게 있네요. 국내 S 뭐 승용차네요. 그 다음에 요쪽 그 밑에 그 줄친 밑에 부분은 요거는 내수 가격이고 요거는 그 밑에 거는 이제 수출 가격인데 대형 상용만 내려가고 소형 상용은 또 무려 42.3%나 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중 평균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요 1.4%라 그래도 이거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 판매 대수가 제일 많다고 한다면 그 생산성이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원재료 가격의 그 상승률보다 제품 가격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은 이거를 판매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적으로 해석은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초 원재료가 아니고 자신들한테 입고되는 그 단가를 어떤 그 묶음별로 그 어떤 그 자동차 파트별로 묶어가지고 에버리지를 내준다면은 분명히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는 영업 부문과 영업외 부분 전체가 대상입니다. 캐펙스 1,403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 기업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종속기업에 투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 비율이 37.5%로 증가했습니다. EAT 현금 순이익은 1조 3천억 원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수익률로는 2.2%, 전년보다 그러나 2.2%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470억 원대를 추가로 차입했는데요.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12%입니다만은
매우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자도 엄청 싸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1조 2천억이나 나갔는데, 요게 이제 ROE 이익 배당률로는 2.1%. 여기에는 뭐 자기 주식 취득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FEM 최종 1조 5천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87.3%로요. 전년도보다는 그 보유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887%로 1.5%가 감소한 효과가 나는데요. 이것은 투하 자본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스루풋으로 분석을 했으니 스루풋으로는 연말까지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 거냐를 예측한다고 그랬는데, 뭐 다른 그 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4배 했을 따름입니다. 4배. 요거는 이제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용 기준으로 하는 게 손익분기점 산식인데, 이게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 재료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목표를 그 영업 적자를 4배 낼 수는 없는 거고 흑자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150을 입력을 해서 1930억 원의 돈을 번다. 그런 목표를 가지면 72조 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지 그 분기 매출액의 4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 72조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그, 그 묶음 판매, 그 뭐 개인이 쓰는 승용차 말고 어떤 뭐 수출을 어느 그 나라에 묶어서 판매한다. 한 뭐 10대 정도, 그 뭐 아니면은 기업 거래처한테 그 현대차를 판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6,700만 원짜리 그 제안서를 냈는데 이익도 나는 거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한 결과 6,75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 예상이익은 그 10만 원뿐이 안 나옵니다. 6,750만 원짜리 팔아서 10만 원 돈 남는다? 요게 이제 비즈니스냐 장사냐? 뭐 이제 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익을 어떻게 또 좀 확보할 거냐 그러면은 수루풋율은 그대로 두자 이거예요. 수루풋율은 원재료 가격 뭐 오른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24. 아까 8회전인가 그랬잖아요. 이걸 25.5회전 3%만 증분을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매출 재료비에도 영향이 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매출액도 증가할 거겠죠. 그게 71조로 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 재료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공비도 그 비율만큼 올라가고 판매 관리비도 비율만큼 올라가서 1조 3,870억이나 크게 난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규모가 커가지고 1% 2%의 차이에 의해서 크게 손익이 등락폭이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거는 그냥 하나의 그, 뭐, 논리적인 어떤 그 연습일까요? 그, 어떤 한계가 있어가지고 계약한 그 금액 이상으로 더 추가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할 경우, 그 경우에 그 재고 회전율을, 증분율을 3% 올린다고 했을 때, 밑에 안 보입니다만은 그 회전율 올린 효과는 2,285억 원, 22만 8,500원,
정도의 그 이익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분석하고 2022년도를 예측해 봤습니다. 71조를 매출을 달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